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베노인다는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범행 당사자인 경찰은 무엇을 하였는가? 범죄 수사의 주체이며 인권옹호 직무의 담당자인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국민기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려지는 사법권은 무엇을 하였는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 보루라는 언론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국가와 권력의 존립 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인숙은 우리에게 진실의 비밀은 용기뿐이라는 교훈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재의 폭력과 주술에 길들여져서 나만의 안전이 최선이라는 이기적인 틀을 깨고 나와 각자 서 있는 분야와 집단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신, 살아 숨쉬는 사회로 일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이 사회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각계 각층, 각 분야에 계신 선의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삶과 양심으로 깨어있을 것을 호소합니다. 이돈명 변호사는 무죄입니다. 법정의 판결로는 무죄입니다. 시대의 양심으로는 더더욱 무죄입니다. 법정은 짧으나 그의 무죄는 영원합니다. 정의로운 법이 있어 권력마저 그 아래 거느릴 수 있을 때,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법의 이름으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참 민주사회이다. 민주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혹자의 주장을 우리는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전 국민적 의지와 열정 없이 세월의 흐름만으로 민주화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 의견서를 세상에 펴내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민주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 점검하고 결집하는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We,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pectfully submit this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its members. We hope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help the examination by the committee of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4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people in South Korea do not fully enjoy the human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in spite of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But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seems to fall short of expl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reality. Therefore, by providing our supplementary information through our report, we sincerely hope to facilitate the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committe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법정은 그대로 법 논리로서 우리 사회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우리 변호사들이 오늘 이렇게 거래까지 나서게 된 것은 시점에 있어서 5.18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각성과 함께 정부 당국에 의한 문제 해결이 극히 불투명해졌다는 현실적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80년 광주 압살은 한국전쟁 이후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이고 불법 불이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올바른 진상 규명과 단죄 없이는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온전히 정착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와 정의도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과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의 낡은 질서에
그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종언을 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 민주, 인권, 통일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 이제야말로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성차별적인 국외중심주의를 변화시키는 한편 가족 내에서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선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성차별적 의식을 헌법 존중의 정신과 양성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힘으로 변화시켜 나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개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사건 진술과 관련된 법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법원이 불법을 주장하는 법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의 역할이 다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셋째, 입법의 공백 또는 흥정 시 법원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통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법원은 정부처럼 정책적 판단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이 법 원칙이고 정의인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공통적 요소이며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구성된과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떠올립니다.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에서는 과거도 새롭게 창조되고 언어도 의식적으로 폐지되며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금지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자주, 민주, 통일, 진보적 민주주의이라는 사람, 민중 등의 단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암흑 세상으로 추락해야만 하겠습니까? 아직 이 법정에서 우리는 피고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가 명백히 거두어진 이 순간 적어도 우리는 피고인 강기훈이 지켜온 진실에 대해 뜨거운 경외와 공감의 표시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훈장을 피고인에게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피고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실 만세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 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 시민은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배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 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 시민에 대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민주주의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